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 줌해서 예상 후보자들이 정치적 공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나름의 개선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온 정치권이 공방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52시간 근무제 정치적 공방을 비판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근무시간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는 주 52제 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던 것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주 120시간 발언이 정치권의 주 52시간제 공방에 불을 붙인 꼴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서와 같이 말했지만 여야는 이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여권은 윤 전 총장은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 왔느냐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주일 내내 잠도 없이 꼬박 일해야 120시간이 된다. 아침 7시부터 일만 하다가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7일 내내 계속한다 해도 119시간 일하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윤석열 씨는 이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캠프의 최지인 대변인을 통해 1960년대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에서 어린 여공들은 주 9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같은 시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을 상상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주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그 인권의식부터 바로 세우라고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을 했다.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다며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일이 종류에 따라서 노사간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 좀 예외를 넓게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담은 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과로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이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자본주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정을 말씀드려 본다면 제조업 등이 쇠퇴와 더불어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 및 인공로봇 활용도의 극대화, 능력주에 편승하여 부상한 광역 엘리트 부유층이 되도록 우리와 같은 중산층은 IT산업, 제조업, 서비스 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서서히 일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일자리를 도맡아 왔고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중산층이 일자리를 고소득층이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추세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산층들은 산업 역량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산층의
해당하는 일자리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상황을 반증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것은 엄격한 능력주의 하에서 미국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 부유층이 근무 시간제에 전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회사에 귀하는 시간은 모든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빡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여가시간 희생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회사가 응당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일하는 엘리트 부유층이 미국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하는 고학력 엘리트 부유층은 IT 산업이 호황 속에서 고소득층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산업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 최근 미국의 직업군이 크게 분류해 본다면 일하는 고학력 엘리트 부유층과 예컨대 아마존의 창고에서 작업 등을 하는 단순 노무 제공 계층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근무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산층이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고 사용자와의 대척점에서 정부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도록 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52시간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조만간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전 산업 영역에서 자동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질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산층 주도의 일자리 창출 시대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만반의 대비도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신 미국의 경우처럼 일하는 고액 엘리트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단순 눈무 계층으로 단순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크게 이준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 하에서는 더욱이 이런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를 선호하는 듯한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가 미국의 경우에 비춰서 어쩌면 조만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우리 경제 사회에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는 그런 예단을 해봅니다. 이런 조만간 불어닥칠 예측 불허의 시대 변화상에 비추어서 단순 로모직 등이 경우라면 몰라도 특히 장기간의 연구 개발을 이끌어내야 하는 특수한 스타트업 분야라든지 디지털 산업 분야 직역에 종사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복무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스타트업 확장,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국가 경제의 새로운 구조 개선 차원에서 또는 특정 분야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근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 조율 방향 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다소는 시대의 착오적인 현재의 획일적인 52시간제를 적용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옳은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에 절대 의존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한데 윤 전 총장이 인터뷰 내용 중 주 120시간 운운하는 발언이 포커스가 맞춰진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용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120시간을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적 입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은 대처 방법이고 올곧은 길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52시간제 과연 옳은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 광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120시간 운운하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전혀 국민을 위한 어떤 상식적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봐진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들어서는 내년에 들어설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당연히 경제 관련 제반 제도를 개선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것과 야당이 검토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52시간제의 어떤 그
개선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변화나 흐름을 정략적으로 거역하거나 인위적으로 막아낼 방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 정부 치세 4년 동안 이런 과오를 많이 양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역한 구시대적인 발상,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 개발을 통한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서 위세를 부리는 정부 형태에 다시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 탄생되지 않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